네, 안녕하십니까. TBS 상임방송 용시에 간대 조용식입니다. 그건 5일 만에 뵙게 되네요. 제가 아직까지 몸이 다 완쾌되지 않아가지고 모니터를 오래 보면은 눈도 아프고 또 머리도 찌글찌글 아파서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봅니다. 그것도 별로 힘도 없고요. 그래도 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즘 눈만 뜨면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로 인한 검찰 공소장에 산업통상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한 530개가 공개되면서 북한의 원전 지원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도보다리에서 건넨 USB 비밀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이 문 대통령이 이재경이를 했다고 강력한 멘트를 이렇게 날렸습니다. 이에 또 홍준표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다고 응원을 하면서 오히려 만약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건 이재경이가 아니라 반영행위라고 이렇게 강력한 멘트를 또 날렸습니다. 삭제한 파일에 대해 모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계획했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는 실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산통부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하면서 자신의 추론이었다고 기가차 이제 변명을 했지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이리 속이고 마음까지 아프게 하면 안 되겠지요. 참 기가 찰 일입니다. 또한 전직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은 USB를 뭐 밝힐 수 있다 없다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주tem없는 발언을 해가지고 문제를 또 일으키고 있네요.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민의 거짓 주장과 김종인 위원장의 이적 발언에 대해서 당원이 명운을 걸으라고 이렇게 또 강력하게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진실을 밝히기를 원한다면 국민들도 명운을 걸어야 하는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에 대해 중간중간에 이제 발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화끈하게 밝히면 아주 간단할 것입니다. USB가 그거는 국제법상 그건 A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여기에 있는 자료, 산통부에 있는 자료 부분만이라도 확실히 밝히면은 좀 오해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오해인가 진실인가 거짓인가 모르지만은 일단은 국민들이 의혹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분명 전당과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임에도 정무수석이 나서서 청와대 입장을 또 자세히 좀 설명을 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그게 우선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감정을 앞세우면은 오히려 국민들의 의심이 또 더해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또 저 말고도 지금 유튜브에서 왈가불가 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제가 이 각설하고 사실은 이제 대목이 다가왔는데 정부가 정작 무슨 대책과 대안을 마련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영업제한 2주 연장을 발표해 중소상인들과 우리 자영업자들 모두가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나마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민병덕 이동주 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손실보상 법안의 소급 적용도 지금 위야무야되고 이제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 때 이에 버금가는 내용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버금가는 내용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금액일 텐데 하여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4월 보궐선거에 때를 맞춰 지급할 요량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나마 하루속히 이제 보상해 줄 것을 이렇게 절실히 이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이에 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무이자 대출 제한은 이미 빚으로 빚을 갚는 입장에서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신용은 이미 하락을 할 대로 다 했는데 어느 은행이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승인하겠습니까?
지자체 역시 대출 지원을 접수할지라도 막상 신용과 담보가 없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창원시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깊이 고민을 좀 해가지고 정말 애로운 사람들에게 정말 그 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명안을 한번 짜봐라고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담보가 가능한 사람들에게 제로금리 대출을 해주라는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뭐 그래도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애로운 사람을 먼저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며칠 전에 또 손실보상을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이 정략적 차원인지 몰라도 소급 적용을 무효하고, 이제 그러니까 어제지요. 어저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또다시 민생에 대한 최우선 정책을 문 대통령이 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생을 뒤로하죠. 오늘 보궐선거를 타켓으로 하는지 몰라도 그 부원전에 대한 프레임은 오늘 또 사흘까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민생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국가의 이익도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때 이제 때를 맞춰서 오늘 또 이낙연 대표가 국회에서 국가 재정을 풀 때는 확실히 풀어야 된다고 그런 발언을 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또 내세우면서 지금 시속 게임을 하는데 참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어차피 풀려면 하루속히 푸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그게 딴 데서 빚을 내어갖고 하는 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 있는 돈을 가지고 수치만 이제 빚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겠지요. 그러나 정치권은 얄팍한 손실보상가 가지고 지금 깨진 독에 물 붓기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구조조정이 확실히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착각이고 기후에 지나치지 않나 봅니다. 만약 오늘 여기 경기에서 뒤쳐져서 쫄딱 망해가 백수가 된다면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장마당처럼 길바닥에 노점 장사를 해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고로 인해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도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IMF를 깨끗 받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요, 원래 우리나라 장마당은 그러니까 전통시장이지, 장이 역사의 변곡점에서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지, 정부에서 도와주고 어떻게 해갖고 생긴 게 아닙니다. 장이라는 거는. 전통시장이든 옛날에 재래시장이라 했죠. 그 재래시장은 지금 전통시장이나 다행히 이제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또 시행되고 오늘의 전통시장의 상징과 육성법, 또 소상공인 기본법 등으로 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건의부와 복리 향상의 기초를 바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 거의 다 모릅니다. 우리 상인들도 몰라요. 이런 사실을. 그래서 옛날에 정동영 대표께서도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지금 오늘의 상품권 자체도 정동영 대표와 홍준표 대표의 노력으로 이렇게 태생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6.25 전쟁 때도 지금보다도 손님이 많았다는 서울에서 4대째 낙원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강순 씨는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명씩 왔던 손님이 요즘에는 15명 정도도 채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한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1년을 지금 보내다 보니까 빚 막는 것도 이제 버겁고 100년 값을 잇는 것도 이제 한계에 이른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유흥업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주들은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에 뭐 협조했더만은 남은 것은 카드빚과 사채라면서 생계 해결이 안 돼. 어린 자녀들까지 교육비는 물론 뭐 임대료, 공과금 이런 부분에 미루어져 가지고 계속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영업과 생존보다 공익을 우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희생을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영업이 제한이 되니까 전국적으로 집회를 강행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흥업은 때도 옛날에 유흥업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그 예전과 같이 사치 향락업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룸사령이라는 업태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 유흥주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란주점하고 그 노래 연습장 이렇게 나눠지가 있습니다. 생계형 지금 그 업소입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사회적 혐오업소로 구분되어 갖고 대출 등의 온갖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16배의 중과세를 내고 13%의 특소세, 종소세, 부가세 등 정말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좀 국회에서 바를 것은 좀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치 향락업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건빵이라든가 또 오락실이라든가 이렇게 도박하는 이제 이런 쪽에 그 업태를 나눠 가지고 분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옛날에 룸사롱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좀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내 세금으로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은 무슨 희생을 했으며 이제 공직자들이 오히려 금융을 기부해 이익을 공유할 때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 공공기관의 현장의 사정을 외면하면서 자영업이 자연스레 구조조정이 된다면은 그 많은 실업자들, 그 정부와 국회는 특단의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절대 구조조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루살이 자영업이 난전해서 더욱더 늘어나 크나큰 사회적 문제로 봉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하기에 현재 정부의 반기업, 반시장 경제의 규제로는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부동산 전체의 성공은 더욱더 요원할 것입니다. 지금 뭐 거의 1년 남은 그 임기의 시장들이 10년 이상에 대한 공약을 이리 내걸고 지금 그 시민들의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대출 역시 무이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용과 재산에 대한 심사를 기준으로 이미 저 신용자는 대출 해당 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약자 구제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긴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 대목에 앞서 경기도에서는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결정에서 이재명 도지사에게 고맙다는 그 문도장 찍기에 페이스북 이런 SNS를 보면은 칭송이 일색입니다. 하지만 과연 10만 원이 도민 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는지 모르지만은 뭐 이제 경기도는 약 14년간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이러한 포퓰리즘으로 인해 파산한 지자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봉급도 못 주고 공무원들이 전부 다 퇴직을 해야 되는, 구조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예가 많습니다. 이어서 이제 여수는 한 25만 원, 울산은 10만 원, 순천시 고흥군, 영암군, 장성군, 구례군, 강진군, 거의 전남의 시군에는 돈잔치가 이제 벌어지는데 그 돈이 결코 크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식구별로 보면 4명이 있으면 40만 원이고 또 노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특히 전남 여수시는 65세 이상은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물론 경기도는 지역화폐나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는 이를 두고 알래스카에 기름을 팔아 돈을 나눠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일침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항 지원을 하려면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핀셋 지원을 한다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선순환 경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에게 이런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은 또 거기서 그 수익이 발생하면 또 세금으로서 또 이렇게 순환이 되고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는데 정말 아쉽네요. 언제까지 정부가 이해와 인내를 강요하며 거리두기와 집합금지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이러한 결정에 앞서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우리 창원시와 같이 민간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 같은 협치기구를 구성해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하면 참 좋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겠죠. 끝으로 저 역시도 지금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인데 저는 4차, 3차 지원금까지는 한 번도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수익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우연찮게 그렇게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도 뭐 9월, 10월, 11월 달 평균 소득하고 12월 달 소득이 조금 많으면 조금이라도 많으면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그것도 받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또 주면 또 뭐 제가 손이 없어서 못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근데 해당 사항이 없었으니까 양보할 사람도 양보하고 이렇게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응원을 하고 또 응원보다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실 보상이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또 청와대가 이렇게 힘을 합쳐갖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 두서없이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오늘도 좋아요, 구독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